어제 토론회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강한 목소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성 지지층을 향한 목소리는 지나치게 선명합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를 안정시키고 중도층을 넓혀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할 능력과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첫째,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정청래 후보는 선거를 지휘한 것은 참모가 아니라 당대표라며 지난 지방선거를 자신이 지휘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대표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 등 반드시 이겨야 할 지역에서 패했고 대통령까지 국민에게 사과했는데도 정청래 후보는 패배로 규정하면 정부와 당의 1년이 패배로 낙인 찍힌다며 승리로 일단 규정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말로 규정한다고 바뀝니까? 바뀌지 않지요. 패배를 패배라고 진단하지 못하면 무엇을 고쳐야 할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8년 총선을 맡길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당원의 자존심을 달래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냉정한 패인 분석입니다. 더구나 정청래 후보는 연임을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서 지지율이 그렇게 낮지도 않다라고 방금 보신 것처럼 답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답이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후보자의 변명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당정 관계를 협력보다 경쟁으로 이해합니다. 집권 여당 대표는 정부와 개혁 경쟁을 벌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입법과 민생 성과로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후보는 정부의 중수청, 공소청 방안에 대해서 원한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당에 여러 경로로 의견을 전달했다는 설명에도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검찰 개혁을 누가 더 세게 주장했는지 공을 다투고 정부의 개혁성을 의심하고 대통령실과 총리를 상대로 개혁의 순도를 심사하는 당대표라면 또다시 당정 갈등, 이른바 명청대전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뉴스의 중심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성과가 아니라 대통령과 당대표가 충돌했느냐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야당이 가장 바라는 구도 아닙니까? 세 번째, 외연 확장이 아니라 기존 지지층의 재결집만 말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말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한데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과의 조속한 합당, 진보당, 정의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과의 연대, 보수 세력과의 1대1 구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장이 아니라 익숙한 진영의 재결집입니다. 2028년 총선은 민주당 지지자들만 모아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등을 돌린 중도층, 생활 문제에 지친 무당층, 민주당을 낡은 정당으로 보는 2030 세대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후보의 선거 전략에는 누구와 합칠 것인가는 있어도 새로운 유권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건 없습니다. 네 번째, 통합을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은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 비판에 왜 침묵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정청래 후보는 정작 발언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하지 않으면 무엇이라는 식의 십자가 밝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과의 이른바 짝짓기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당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며 자신은 시키지 않았고 말릴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질문자를 흥분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마지막 발언도 상징적이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자신이 2대1, 3대1로 얻어맞고 있다 이러면서 당원들이 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 대표는 당원에게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당의 의석을 지키는 자리인 것이죠. 정청래 후보는 훌륭한 공격수일 수는 있습니다. 야당 시절 투쟁의 선봉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사람은 가장 크게 외치는 공격수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호흡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중도층을 설득하고 갈등을 성과로 바꿀 책임이 있는 지휘관인 것이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2028년 총선 승리가 목표라면 민주당은 정청래 후보가 아니라 정청래식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크기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오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온 야채수. 네, 영상 보셨습니다. 저렇게 땀 흘려 가꾼 정직한 제주 유기농 야채로 만든 게 바로 늘온 야채수입니다. 요즘 폭염 정말 견디기 힘든데 방송 때마다 저 속을 버릴까 걱정해 주신 우리 식구들 생각해서 제가 직접 챙겨온 든든한 무기입니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요즘 날 더워서 찬물이나 아이스 커피만 달고 사시는데 그러면 속이 차가워지고 위만 쓰립니다. 이런 에비앙급 미네랄을 품은 제주 용암해수의 100% 유기농 야채를 진하게 우려내서 지친 몸에 수분과 영양을 채워줍니다. 자, 후기도 대박입니다. 변비 고민 싹 사라졌다.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하다. 이런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 1,800원이면 속 쓰린 커피 한 잔보다 훨씬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설명란이나 댓글창 고정 링크 누르시고 운전 중이신 분들은 늘온 야채수 5글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